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6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네. 형준님, 주식부자님, 황금우조님, 왕공대인님, 김꼬꼬님, 왕공대인님, 네. 주식 사업하시는 동기분들 화이팅! 좋은 거죠. 네. 도채호님, 네. 영은님, 원태호님, 부자삼촌님, 여수토박이님, 빨강 루시님 어서 오시고요. 긍정의 힘님, 프리티꽃님님, 재림님, 네, 재림 하셔야 되는 건데, 네, 박순희님, 이재훈님, 한사발님, 부자 오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둥천사님, 백호님, 양봉업자 팜스톡님, 이재훈님, 화수분님, 현우의 꿈님, 별룬사님, 빨강 망토님, 도톨님, 김재환님, 불료파, 불료회님, 행복한 가정님, 캐리보이님, 미소돔님, 그리고 봉금덕님 어서 오시고요. 바이연님, 네. 바이든 엿 먹어라. 미소덕님 어서 오시고요. 들꽃님, 동신님, 최강우통님, 우상향님 어서 오세요. 진옥수님, 산타클럽님, 네. 문영민님, 긍정무아님, 산소탱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잘들 오셨어요. 네, 개떡 같은 시장이니까 모여가지고 또 뒷담이나 까야지 그잖아요. 네, 누구 뒷담을 까야 됩니까 이거? 주님과 함께님, 나는 대박이다님 어서 오시고요. 네, 주식 시작하시고 오늘처럼 힘들었던 적이 없었어요? 구토의 문턱이 왔습니까? 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멘탈이 이제 정상적으로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이 오늘 보니까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은 왜 그런지는 아시죠? 자, 지난번에 이제 공매도를 때리면서 이 주가 폭락이 일어났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주가가 폭락이 일어났었고, 그때 살아남은 애들이 2차 전지였단 말이에요. 2차 전지. 2차 전지였는데, 이 2차 전지가 지금 떨어지면서 주가를 한 번 더 빼고 있는 거죠. 남폭성님 어서오세요. 리땅님, 황금손님 어서오시고요. 난 대박이다님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아주 좋아, 오늘. 네. 오늘 아주 좋아. 네. 다, 주식 다 집어치우고 적금 들어라. 네. 우리 엄마한테 많이 들었던 말인데, 적금 들어라, 주식 그만해라, 이제 팔아야 한다. 사실 실제로 오늘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투매가 많이 나왔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일도 반대 매매가 나올 거예요. 네. 반대 매매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것에 대한 부분도 이제 내일 한 번 더 때려 죽이고 나면은 주가가 반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조만간 나와요. 조만간 나오는데 문제는 뭐 저점을 2000으로 가든 2100을 가든 뭐 1000 몇을 가든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이미 주가는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바닥은 여기 위에 잡아놨어요. 지금은 이제 아래쪽 시점에서 지금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지금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오늘 깼으니까 예, 역회된 숄더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더 진짜로 더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막 계속 내려 꽂아가지고, 네, 막 2000도 깨고 막 1500도 깨고 막 1000도 깨고 막, 네, 계속 깨져가지고 막 완전 박살 날 것인지, 그래서 나라가 망할 것인지, 네, 그거 한번 보자는 얘기지. 내일 되면 이제 신용도 많이 줄겠죠. 네, 신용도 많이 줄 거고 뭐 그런 모습이 될 텐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요, 되게 재밌는 일 하나 있었어요. 수급을 보면 보통은 이 수급 동향이 이런 상태가 나오면 주가가 빠지질 않아요. 근데 오늘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 이거 보세요. 수급은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6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 1100억이고요. 코스닥 쪽만 따지면 외국인들이 1200억, 금융투자가 1100억, 기관까지 합쳐서 2000억 순매수예요. 그 다음에 코스피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무려 6천억이죠. 6천억이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지만 시장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자, 저 외국인들의 매수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죠. 네. 자, 이게 순수하게 매수가 들어온 거라면,
내일은 무조건 반등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것이 그냥 공매도 환매에 대한 부분으로 찔끔 들어가는 것이었다라면 또 그건 아니지?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금융투자애들은 분명히 단타로 치고 들어온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RSI 지표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RSI 어디 갔니? RSI가 그때 어디에 있었지? 시장 강도에 있었나요? 아니었어. 탄력성 여기였던 것 같네요. 맞네요. 네, 이거 살펴볼게요. 이것들이 다 커져서 문제야. 이렇게 해서 다시 내리고요. RSI 지표가 있는 걸로 한번 봅시다. RSI 지표는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을 판단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평상시에는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요. 심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볼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 RSI 지표를 살펴보시면 여기 선을 딱 그어주시면 돼요. 이런 거 이렇게 작은 반등이든 큰 반등이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RSI 지표가 이렇게 과매도 시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반등을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매도 시점에 들어갔어요. 과매도 시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이 나올 거다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저렇게 막 쏟아지는 패턴에서 나타나는 저런 과매도 국면은요, 밑바닥에서 받아가지고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심리지표이기 때문에 보시면 다 그냥 다 나와요. 네. 어떻게 보시면은요, 네. 전부 다 보면은 반등이 임박했던 시점에서 과매도가 들어갑니다. 이게 큰 반등이다 작은 반등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RSI 지표가 과매도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매도가 들어가고 나서 바로 내일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밑으로 내려서 진행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 반등 시점에 가까워 왔다는 얘기죠. 지금 바닥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바닥은 위쪽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뭘 봐야 되냐면 반등 포인트를 봐야 돼요. 반등 포인트요. 반등 포인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등 시점은 조만간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내일 뭐 옆으로 좀 기더라도 네, 요런 흐름들 나오고 나서라도 반등이 나갈 수 있다. 이게 판단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저렇게 해서 투매를 통한 주가 반등이 나올 텐데 주가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주가 반등이 나올 때 지금 사는 게 맞는 겁니까? 투매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생각해서 매수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다려 줄까요? 자, 투매에서 반등이 나올 때 진행하는 것은 단기 매매예요. 단기 매매. 그리고 이게 흐름을 타면서 이제는 뭐 역회된 숄더 같은 무슨 뭐 쌍바닥이 됐든 아니면 뭐 다중바닥이 됐든 뭐 지랄 바닥이 됐든지 간에 바닥을 잡고 나서 반등이 나갈 때는 이제는 2500만 넘어가도 추세를 돌린다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은 2700이지만 2500만 넘어가면 치고 올라가는 패턴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지. 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장 자체에서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은 고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일단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제가 뭐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포트폴리오 바꾸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바꾸지 마세요. 그거 바꾼다고 해서 조금 더 잘해볼까 해가지고 손실난 거 싹 팔고 새로 넘어가면 여기서 또 망가지는 패턴이 무조건 나타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대응 포인트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원래 컸었던 거를 정리해서 손실을 확정 지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이너스가 커져 있다.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주식 못하게 되거든요. 주식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만히 계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계시거나 튀는 종목들을 팔아서 현금화 시키거나 네. 그 다음에 그 현금화 시킨 거를 현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씩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랬죠.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한 평단가를 낮춰 놓으세요. 그러면 얘가 회복을 쭉 해주다가 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여러분들이 포지션이 나빠지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나빠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조금 좋아지다가 다시 또 떨어졌어. 뭐 그러려니 하는 거지. 왜? 바닥이니까.
근데 싹 팔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것도 또다시 마이너스 뭐 20% 30% 이렇게 나와버린다?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뭐 LNF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지랄 맞은 종목이 됐잖아요. 요거 지금 보시면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15%예요. 네.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15%. 만약에 이거를 그때 8월 중반에 이런 데서 샀다. 그러면은 이게 30%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30%가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지금 시장을 잘 버티고 있어 라고 하지만 공매도에 타겟이 될 수 있는 많이 오른 종목들은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조심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데스노트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보면 다시 내려가고 있죠. 뭐 카카오고 나발이고 뭐 이런 것들도 네. 카카오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어차피 계속 신저가잖아요. 이거 뭐 진작 팔아먹었어야지. 팔아먹으면 좋은 장이에요. 네. 팔아먹으면 신경 쓸 게 없잖아. 근데 계속 들고 있을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계좌 4%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면 괜찮은 건데? 오늘 보통 한 5, 6%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좌? 네. 4%면은 잘했네. 잘했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뭐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요즘에는 뭐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고 나서 변동성 생기면 바로바로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라. 옛날같이 상승장이었다면 주가가 막 오르는 장이었으면 뭐 100%까지 한번 갑시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요즘에는 20, 30%만 나와도 그냥 팔아먹기 바쁘단 말이에요. 저항대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막 갖다 집어 던져요. 오늘 제가 지지난주였어요. 왜 방송하면서 지난주였던 것 같다. 방송하면서 우리가 그 고배당주 하나 산다고 그랬잖아요. 고배당주. 그래가지고 배당주 쪽으로 해서 제가 매수 들어간 게 있었는데 오늘 그게 한 15%까지 오르더라고. 근데 그게 원래는 더 치고 올라갔어야 돼요. 더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15%까지 갔다가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오늘 7% 정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거든요. 원래 배당은 한 5% 먹으려고 들어간 건데 지금 한 9에서 10% 정도 수익 나왔으니까 팔아먹어도 상관없어. 근데 하루 더 보려고 일단 놔두긴 했는데 지금 그런 것만 버티는 거죠. 뭐 한국전력 이런 것들. 한국전력이도 방어주잖아요.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만 버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매수를 오늘은 하셔도 또 돼요. 왜냐면 방어적인 성격이 나오게 되면 어쨌든 그쪽으로 매수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건데 위쪽에서 공방전 나오는 것들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차라리 그럴 거라면 뭐 2차전지 살 거면은 삼성전자 사라니까요. 그게 낫다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뭐 개판입니다. 뭐 친저가입니다. 그래도 오늘 1%밖에 안 빠졌어요. 네. 삼성전자 1%밖에 안 빠졌어요. 시장이 지금 3%, 코스피가 3% 빠졌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5%가 빠졌어요. 근데 얘네들이 안 빠졌잖아. 이거는 뭐예요? 우리는 다 했어 라는 얘기죠. 삼성전자 분명히 얘기 드렸지. 6월 달에 나온 공매도의 주역이 누구였다고? 삼성전자.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린 게 삼성전자인데 지금은 얘네들은 끌려 내려가는 입장이고 그냥 포지션만 맞아주는 그런 상황이 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2차 공매도의 주역은 누구냐면 그동안 안 빠졌었던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을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3% 빠지고 뭐 5% 빠지고 보통은 삼성전자가 더 많이 빠져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5% 좀 빠져야지 시장이 3% 빠진다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주인공은 누구냐? 오늘 하락의 주인공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를 비롯해서 공매도가 잔뜩 들어가 있는 걔네들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었던 애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걔네들이 이제 맛이 가는 거고요. 걔네들이 맛이 가면 이제 다 나가는 거지. 끝난 거야.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었던 지금 3전에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 많다고 하지만 삼성전자도 저점권에서 뭐 했어요? 무지하게 반대 매매 나왔습니다. 반대 매매 무지하게 나왔어요. 무지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가 됐어요? 좀 벗어나는 형태. 나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괜찮아. 납둬. 나 이제는 건드리지 마. 라는 식의 느낌이 나오는 거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 시장이 3%나 빠지는데 뭐 지 혼자 잘났다고 통박을 뭐 지금 용가리 통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지. 다 쓸려 내려갔는데 나 혼자 거기서 버틸 수 있어? 못 버티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종목이든 뭐 공매도가 많이 없더라도요. 개인들이 좀 가지고 붙잡고 있었던 종목이든 아니면 뭐 사가지고 있었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종목들 그런 것도 오늘 보면 마지막에 훅 집어 던지는 것도 많이 있었어. 오늘 한 2시 반 3시쯤 돼가지고 갑자기 막 급락했다가 갑자기 급등했다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이거 있었잖아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던진 거야. 매도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확 던져버리니까 주가가 쑥 빠졌다가 다시 올려놓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변곡점이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변곡점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변곡점이 임박할 때는 어떤 게 나오냐면 시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6월 달에도 굉장히 급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급한 그런 마지막 보류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차전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빼는 거는 사실은 반칙이나 가깝지. 왜냐면 주가를 좀 올려놓은 상태에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개인들이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덜 떨고 나가는가 봐요. 오늘 같은 날 이 부자가 댓글을 달긴 했더라. 네, 자기가 인버스가 곧버스가 근데 지금 100%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뭘 샀다는 얘기죠? 곧버스가. 그래서 인버스 쪽이 오늘은 좀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봐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네, 뭘 보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보려고. 네, 곧버스 가장 많이 한 곧버스가 어디 갔니? 이거겠지? 코덱스 이거겠지? 네. 100%가 나왔다고? 어디서부터 해서는 100%가 나왔다는 거지? 1,500원, 아니, 작년에 여기서 샀다는 이야기? 작년부터 이 부자가 시장에 빠진다고 계속 그랬었어요? 아니야. 아시아 이 부자가 등장한 거는 올해잖아요. 올해 등장해가지고, 그때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잖아요. 이 100%가 나올 리가 없지. 2차전지 산다고 막 그때 그랬잖아요. 내가 2차전지 팔으라고 그럴 때. 그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2차전지를 사야 하네 어쨌네 막 그러잖아. 근데 물론 이제 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게 뭐 요즘에 보니까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가끔씩 오다가 말다가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댓글에 대체적으로 보면 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도 굉장히 많아요. 부정적인 관점도 굉장히 많고 시장이 일단은 나가는 부분들이 일단은 뭐 지금 사람들이 계속 얘기한 대로 그렇게 가잖아.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오늘 달러 은행에서 팔 때 달러 환율이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2달러가 됐어요. 112가 됐고 한국 원화 원 달러 환율이 1431원. 1430. 은행에서 달러를 살 때 우리가 달러를 팔 때요. 1419원 받더라고요. 1419원. 1419원이요. 하루 만에 지금 얼마가 오른 거예요? 거의 20원 가까이 올랐죠. 오늘 얼마 오른 거예요? 어제가 얼마였어요? 종가가 1409원. 35원이니까 24원? 아니지. 26원이 오른 거죠? 26원. 오늘 하루 만에 31원이니까 22원 오른 건가? 네. 하루 만에요. 조만간 이것도 철퇴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급등주의 차트들은요, 조만간 철퇴를 맞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살짝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증권사 리포트가 굉장히 급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뭐냐고 하냐면, 이게 근접 포인트로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지수가 2300이었을 때 2200까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증권사에서. 환율이 1400원일 때 1450원까지 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근접적인 포지션을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예 그냥 말도 안 되는 뻥을 치면은 이게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400원이라 생각됐을 때 만약에 1,800원까지 간다 그랬다. 뭐 2,000원 간다 그랬다. 이렇게 돼 버리게 되면 이거는 뻥이야. 지수가 2,300이었는데 만약에 1,700원 얘기하고 나섰다. 증권사에서. 그럼 이건 뻥이에요. 이렇게 안 간다는 이야기야. 대신에 뭘 조장하는가 하면 엄청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달성이 가능한 순간까지 계속해서 찔끔찔끔 올리고 찔끔찔끔 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라인이 달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145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지수 포인트도 2200을 건드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증권사가 더 크게 나간다라면
만약에 더 세게 나가고 더 심각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뿌려댄다면 그때는 끝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반등은 나와야 될 텐데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뭐 지금 보면 유가도 지금 80불 밑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강달러밖에 없죠. 강달러밖에 없고 오늘 보시면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미국 경기는 굉장히 좋아요. 미국 경제 지표가 지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맘 놓고 금리 인상 때리는 거거든요. 경기가 나빠진다, 침체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표상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소득도 올라가고 지출도 올라가고 뭐 제조업 지수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고 이렇게 내구재 주문도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시 경제가 그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지. 네. 어려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금리를 막 갖다 때리게 되니까 달러가 그냥 막 강세 국면을 계속 보이게 되죠. 미국이 지금 4%대 금리라고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오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얘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달러 쪽으로 막 끌려 들어가는 거죠. 이게 2018년도에 다우지수가 그렇게 그 지랄하면서 올라갔었던 그 얘기들이 있는 거죠. 지들이 혼자 올라간 거잖아. 계속 2019년도까지. 네. 달러 형태로 계속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 강달러의 국면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인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럼 달러는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은 올해까지 어떻게 해요? 네. 금리 인상은 언제까지요? 올해. 올 연말까지 4.4%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최상이 아니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금리를 높게 잡은 수준이라요. 그래서 4.4%. 그 다음에 내년도의 연말에 4.6%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에 올라갔다가 내려갈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금리 인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내후년도에 3.9%요. 자, 그러면 환율은 어디까지 오를 것 같아요? 금리가 이제는 고점 라인대가 4.6이다라고 쳤을 때 환율은 어디까지 올라간다? 요걸로 비교해 본다면 지금이 금리가 몇 프로예요? 3.2인가 그러죠? 네. 3.2. 근데 여기서 1.25가 더 올라가거나 1.5% 정도가 더 올라간다 쳤을 때 1.5가 더 올라간다. 1.5%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지금으로서는 1,500원 정도까지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로 간다면. 네. 환율을 1,500원 정도.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1,400에서 1,500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고점에 친다면 위에서부터는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가 이제 저는 문제예요. 왜냐면 예상치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 뭐예요? 인플레이션 CPI 지표 아닙니까? 얘네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기저효과가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파월이 지금 급하게 금리를 올린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급하게 금리를 올려서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야.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변동성이 오늘 또 크게 나온 거 보니까 곧 끝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근데 보통 보면 바닥에 지금 바닥입니다. 다 내렸네요. 조정이 끝나갑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이제부터 사야 됩니까?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바닥이야. 지금 아유 다 왔어. 이제 끝이야. 끝. 그렇다고 해서 끝났어. 거기서부터? 우리가 등산을 막 할 때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 만나잖아요. 아이고 그냥 지금 힘든 구간입니다. 5분만 가면 돼요. 개뻥이지. 5분 간다 그러면 50분 더 올라가야 돼. 왜 그런 거짓말들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예전에 그래서 등산 갈 때 사람 한 번 만났거든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얼마나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한 2km 정도 남았으니까요. 한 1시간 반은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한테도 희망을 안 준다고 또 막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 왔어. 조금만 더 가. 엄마 힘들어. 조금만 더 가자. 괜찮아. 바닥이면은요, 바닥다운 자리가 나타나요. 지랄 같은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지랄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고요. 지랄 같은 상황은 뭐냐면, 이런 것들, 변동성이 무지하게 커집니다. 지금 오늘 69포인트 빠졌잖아요. 예전에 2008년도 요때, 여기 고점 나올 때는요, 하루에 100포인트 넘게씩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어요. 왜? 끝날라고. 위에서 이런 게 나오면 끝나는 거고요. 밑에서 이런 게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2010년도도 마찬가지죠. 이때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해드린 이유가 뭐예요? 변동성이 너무 커졌잖아요. 지금도 상황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구간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완전한 저점일 것인지, 아니면 이때도 사실은 고점은 여기서 찍었어요. 근데 신고가 한 번 더 나타났잖아. 그래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된 거죠. 여기서 많이들 속았어요. 저도 여기서 좀 속았지. 저는 이거 전에 미리 주식을 한번 싹 갈아엎었거든요. 아, 이쯤 되면 이제 끝이 보인다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정리하자 해서 싹 갈아엎고 포트 비중을 확 줄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신고가 나오니까 아닌가? 그러면서 조금씩 하다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지. 그날도 그나마 다행인 거야. 나는 한번 중간에 와장창 이제 패대기 치고 막 그래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건데, 어쨌든 네, 지금 상황, 어쨌든 저는 그래서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네, 다른 거에 비하면 많지는 않죠. 물론 뭐 싹 팔고 뭐 하나만 갖고 있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뭐 몰빵은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한 것 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시점인 거예요. 바닥이 왔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바닥이야. 하지만 올라가다 보면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는 또 깼다가 또 올라갔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요거 아까도 말씀했지만 1,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 있겠다. 지금 예상대로 간다면, 네, 지금 상황으로 간다면 1,500원까지 갈 수 있겠다는 건데, 1,500원이면 지금 2008년도 수준이에요. 네, 2008년도 수준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예상대로만 가게 된다면 1,500원까지도 예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400, 1,500원. 근데요, 이렇게 환율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든 아니면은 이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1,500원이라는 숫자를 과연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네,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드리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시장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 바닥을 잡는 시점에서 계속 들락날락하는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들락날락하면서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수 1,500원 좀 너무한 거고요.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서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변동성들 괜찮아요. 좀 내리면 어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2,300까지 왔다가 2,200 가는 거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아플 일이냐? 2,300 갔다가 2,000포인트까지 빠지는 거 그게 그렇게 크게 아플 일이냐? 네? 그게 크게 아플 일이에요? 아니잖아. 아니 3,300에서 지금까지 아프게 버텼으면서 뭐 이제 여기서 이만큼 빠지는 것 때문에 왜 지금 와서 그러는 거요? 왜? 100대 맞고 한 대 더 맞았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이해는 해. 왜냐면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여기서는 아닐 것 같이 하다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안 나올 것 같은 고점권 종목. 근데 지금 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패대기 칠 때는 그러려니 했어. 네? 삼성전자를 패대기 칠 때는 그러려니 했다고. 근데 지금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패대기 치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패대기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와닿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에 뭐 산 사람도 있고 안 산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네, 중간에 내려오면서 삼성전자 손절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나는 길게 갈 거야. 그리고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많이 빠져봤자 30%대 아니겠습니까? 네, 더 빠졌나? 삼성전자 뭐 한 30%? 한 40%? 많이 걸렸겠어요? 9만원부터 5만원까지 빠졌으면 40% 빠졌나요? 근데 저런 거 뭐 지금 빠지는 2차전지나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단박에 그냥 30% 40% 빠지잖아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왜 공포스럽냐? 지금 상황 보시면 종합주가지수 3%예요.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코스닥 보면은요, 이거는 700포인트도 순식간에 까져버렸어요. 얘네들이 지금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인 개인들의 자금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 때도 안 나오던 자금들이 이제는 빠져나와요. 그러면 진짜 진바닥은 지금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죠. 근데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사실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냐, 내 걸 치고 들어오거든. 왜냐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었단 말이야. 난 삼성전자 없는데? 또는 삼성전자 난 밑에서 샀는데? 뭐 삼성전자는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건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렇지 않은 다른 종목들을 막 치고 들어와서 막 때리고 있는 거야, 막. 네. 얘네들은 괜찮아라고 생각했었던 거, 얘들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거, 막 그런 것도 와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놔둬도 되는데 얘는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그게 코스닥이란 말이에요. 그게 코스닥이고, 그게 개인들이 팔아먹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걸 건드리니까. 생각해봐요. 옆집에서 강도가 들었어. 옆집에서 도둑을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아파트 왜 이래? 진짜 이제 뭐 보안을 강화해야지. 뭐 119 전화해야지. 경찰들 왜 이러는 거야? 순찰 왜 안 두는 거예요? 아니 왜 뭐 문 안 잠그고 다녔대? 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 막상 털려봐요. 멘탈이 나가는 거야. 네.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와? 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돼요? 토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토 나온다 그러지. 구토의 문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점이 내 거를 치고 들어가, 내 거가 당하는 거야. 2차전지만 빼야 되는데 왜 옆집에 불을 지르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 집만 불이 나야 되는데 옆집으로 불이 번지는 이유는 그냥 시장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시총 상위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총 상위를 개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대형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직도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반대매매니 뭐니 많이 나오겠죠. 쑥 들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것만 팔까? 우리가 매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계좌가 마이너스 한 50%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 못 하겠다. 주식 못 하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요. 2차전지만 나쁜 놈이니까 2차전지만 팔 거요? 아니지. 그 옆에 있는 거 그것도 팔어. 다 팔어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 나온다고. 옆에서 이게 지켜보고 있지. 다 팔어라. 그거 지켜보고 있지. 곧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2차전지는 역시 팔아야 되나봐. 그러면 2차전지만 팔으려고 했더니 다 팔어라. 일괄매도 해라. 그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만 파는 게 아니야. 다 파는 거지. 그러면 시장이 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억울해. 옆에 있는 나는 아닌데 라고 하지만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신용은 내일 봐야지 나오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 관련한 시총 상위 종목이 내려갈 때는 자격이 있는 애들이 시총 상위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였지만 얘들이 내려갈 때는 다 끌고 내려갑니다. 지수가 빠지면 심리가 약해져요. 이렇게 난 다 팔아버리래. 일괄매도 막 던져버려. 던져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매수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매수가 안 들어오지. 그럼 매도만 나와 있잖아요. 매도만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종목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상황이 하나 생겼다니까요. 오늘 수급이 그것을 완전히 뭐라고 만들어주고 있어. 야, 걔들 던졌냐? 내가 받아주지. 들어와가 되는 거거든. 난 이거 바닥이라고 봐. 금융투자놈들이 단 양봉 하나만 쳐먹고 나가겠다고 생각 뭐 해도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6천억을 갖다 쏟아붓는다는 거. 사실 주가 방어는 누가 해야 돼요? 연기금이 해야 돼요. 연기금이 해야 되는데 금융투자는 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단타야. 올라가겠군요. 오늘 아니어도 괜찮아. 내일이겠지. 바닥 근처지 뭐.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내려가면 내일 또 사지 뭐. 얘네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연기금은 뭐요? 얘네들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솔직히 연기금은
뭐 하는 거지? 방어 왜 안 해주는 거죠? 왜 정부에서 안 나서는 거지? 왜 공매도 안 없애는 거지? 왜 금지 안 하는 거지? 뭐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내려가면 연말까지라도 뭐 해줘야지. 응? 근데 왜 그런 거 안 해주는 거지? 뭔가 노림수가 있나? 사실 지금 시점에서 공매도 금지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이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네, 이미 다 때려놨는데 뭐 이제 다 내려가서 공매도 금지하면 이거 뭐 달러 뭘 방어하는지 모르겠네. 한미 통화 수합 그거 되는 거 맞아요? 그거 하러 갔다가 왜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와가지고 시기상조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아, 참 진짜 깝깝한 거 너무 많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책은 왜 없는 거야? 왜 없는 거야? 오늘 또 나도 술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금융투자애들이 들어오는 게 또 중요해요. 걔네들은 단기 바닥을 잡아주거든요. 단기 바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받아서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더 흘러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도 오늘 매도 안 하잖아요. 네. 매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오늘 아주 골 때리는 뉴스를 하나 읽은 게 뭐냐면 해외 투자 자금들을 환류하겠다. 환류한다는 얘기. 아니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해외에 투자 중인 달러 자산을 국내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디서 나온 얘기, 뭐 이걸 왜 그래야 되지? 이거는 완전히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IMF 때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근무합시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걸 왜, 이거 뭔 소리야 이게. 이런 정책은 지금 나오면 나올 필요가 없는 거고, 이런 거는 뭐하래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지금은 뭔가 현실적이거나 뭔가 다른 대책을 세우거나, 뭐 지금 금리를 더 0.25가 아니라 지금 0.5씩 올리거나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증시도 이 모양이 되는 것 같아요. 넌 진짜 다른 거는 모르겠어. 다른 정책은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뭐 다 관계 없는데, 이 자본시장법, 왜 우리가 지금 여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냥 뭐 지금 이제 뭐 양도세 면제해가지고 연말에 주식 많이 안 판다 뭐 그런 것들 나온다고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상태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못 버티고 다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거 뭡니까? 뭐요? 반대매매 나가서 강제로 청산이, 반대매매가 근데 뭐 또 연기해 준다면서요. 반대매매 안 나오게끔 뭐 이렇게 증권사들.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140%예요. 140% 밑으로 내려가면 원래 반대매매가 나가요. 반대매매 나가는데 지금 유예를 해준다는 게 한 뭐 130%인가 30% 정도로 이제 해주는 것 같아. 네?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구간까지 넘어선단 말이야. 이걸 넘어선단 말이에요. 이거 뭐 반대매매 하루 버틴다고 될 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무식하게 때려버리는데, 반대매매를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버리는데, 왜 증권사 애들이 그냥 해줄 것 같아요? 원금 손실 안 나기 전에 다 갖다 팔아요. 그래서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매매 무지하게 나올 거 아침에.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막 집어 던지는 그런 형태의 투매가 나온 건데, 보통은 이렇게 겁을 주고 끝날 일이 지수에 이런 큰 폭락을 연결됐기 때문에 뭔가 방어책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유예해준다고 했어요. 네. 그게 그 얘기예요. 12월까지 유예해준대요. 근데 반대매 유예하면 뭐합니까? 이 유예해주는 게요, 그 기준치에 왔을 때 반대매매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나 안 당할래요. 그렇게 한번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더 빠지면 얘네들도 답이 없어. 이제는 못 받으려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강제로 청산되는 부분이 아니라 시간 또 더 줄 테니까 돈 갖고 와.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네. 이거 반대매매 유예한다고 해서 뭐 주가가 뭐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뭐 그냥 빨아먹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혀 뭐 쓰잘데기 없는, 네, 그런 거, 이런 거 쓰잘데기 없는 거고요. 공매도는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 건드려. 근데 공매도를 건드려야지 이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가장 큰 짜증인 것 같습니다. 왜 빚에서 투자를 하냐면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는 보통 이제 빚 자체가 레버리지잖아요. 내가 1,000만원 가지고 할 때 5천만원 빚내서 하면 레버리지 4천만원을 빌린다. 그러면은 레버리지가 이러면 5배가 되는 거예요. 4배가 되는 거예요. 뭐 하여튼 네. 그렇게 늘어나잖아요. 그 투자금을 더 불려가지고 돈을 더 뻥튀기 시키겠다. 이런 거죠. 뭐 갭 투자라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갭 투자. 부동산 갭 투자도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죠. 뭐 5억 현금 주고 그다음에 한 7억 정도 네,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서 뭐 이게 뻥튀기 해가지고 팔아먹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라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딱 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변곡점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점이 나오는 거다. 변동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변곡점이 나오는 거고, 변곡점이라는 것은 지금은 내려가는 시점에서의 변동성이 확장된 시점이기 때문에 반등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RSI 지표가 다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RSI 지표가 얘기해주는 포인트는 조만간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내일이 아닐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면 투매가 오늘 나와줬기 때문에, 물론 어제부터 연결된 투매지만 오늘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투매는 보통 하루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내일 오후부터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오늘 극적으로 미국이 미친 듯이 쳐 올라간다 그러면 오늘 내일 아침부터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럴 일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 아니면은 내일 오전에 까고 내려가서 아마 2000포인트 한번 2200포인트 한번 깨고 2100 자리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떨어진 건 누가 보더라도 과도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 보시면 수급 주체들이 매수가 들어온 게 있어요. 매수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매수가 들어온 게 지금 다 물린 거예요. 요 구간까지 지금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다 물렸다 쳐봐. 물론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해칭이 됐겠지만, 네, 해칭이 됐겠지만 흐름이 그렇게 나온다 보시면 돼요. 사이드 카드 뭐 서킷 브레이커가, 서킷 브레이커는 근데 안 나와. 뭐 10% 10% 이거 안 되지. 그거는 지수가 10% 빠질 일은 없잖아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있으려나? 근데 뭐 그렇게 되면 진짜 순식간에 막 거기까지 빠져버린다. 막 2000포인트 막 내일 한 2, 3일 정도 해가지고요. 막 그렇게 빠져버린다. 그러면 양봉 보이는 순간에 그냥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하세요. 그때는 주식 싹 팔고 새롭게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냥 사는 대로 다 수익 낼게요. 그렇게 나오면은 그냥 사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사십시오. 뭐 서킷 브레이커 나오고 막 그딴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주식 사야 될 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죠? 7%로 바뀌었어요? 10%? 서킷 10% 아니었어요? 10%? 5%? 법이 바뀌었어? 10%. 에이, 진짜 10%잖아. 10%가 아니라고? 바뀌었어요, 진짜? 10%인데? 또 검사해봐야지. 검사해봐야지. 10% 봐봐. 10%잖아. 그래, 사이드카가 5%인가? 그러면? 사이드카 10%로 돼 있잖아요. 10%. 선물이 빠질 때라서 그런 건가? 5%, 그죠? 네, 5%. 사이드카가 5%, 코스닥은 6%. 맞아요. 서킷 브레이커. 지금 요거는 맞는데 10%예요. 10%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위로 10%가 나오더라도, 네, 위로 10% 나오더라도 서킷 브레이커예요. 그래서 2008년도 때에 우리가 위쪽 서킷 브레이커, 아래쪽 서킷 브레이커 다 걸려봤어요. 지수가 그런 지랄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큰
큰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뭐 그런 것까지 나오기는 좀 어렵지. 10%까지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서킷 브레이크 걸린다 그러면은 네 덮어야지. 네 리먼 때 그게 나왔었어요. 리먼 때 서킷 브레이커 나오면서 그 뭐 제법 많이 나왔죠. 네 그때 네 그다음 사이드카 이런 거는 잘 나왔고요. 선물 시장은 워낙 변동치니까 네 그런 것도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요즘에는 잘 안 나와요. 요즘에는 이게 뭐 보호장치 이런 거 좀 걸어서 그런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폭락할 리도 없었고요. 네. 굳이 뭐 알아야 할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게 나오면은 시장의 변동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나왔다. 사이드카 걸렸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곧 깨지겠구나 보시면 되는 거고, 주가가 떨어질 때 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나왔다 그러면 곧 오르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가 바로 변곡점이 나오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동성이 나오는 시기여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반등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수가 하락할 때는 슬금 계속 내려가는 것이 하락 추세예요. 그러다가 변동성을 막 보이는 시절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야지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거든요. 올라갈 때는 슬금슬금이야. 근데 마지막에 돼서 미치잖아요. 항상 그런 미치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그 상황이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세요. 오늘은 유튜브만 합니다. 네, 오늘은 원래 제가 정규 방송이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원래 해오던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차마 뿌리시지 못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니까 네, 오늘 그래서 무방이 좀 많죠.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니에요. 오늘 안 나왔어요. 오늘은 사이드카고 뭐 그런 거 하나 안 나왔어요. 그 정도까지 아니라니까 요즘에는요.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 떨어질 만한 그런 정도 변동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변수가요.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었던 게 지금 6월부터 생기고 있잖아요. 크게 하락했다가 크게 올랐다가 한 달 반 동안 올라간 거 여러분들 주식 하시면서 처음 본 거 아니야? 그잖아요. 이번 조정 나오면서 1년 넘게 조정받으면서 처음 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또 이날 삼성전자 5% 오른 날 아닙니까? 삼성전자 5% 오른 거 처음 봤잖아요. 그리고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 이런 부분도 보니까 어때요? 이런 게 나타나냐? 이런 거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다는 것 자체가 끝이 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도 다 지금 파월 2부로만 가 있어요. 2부로만 이렇게요. 네. 파월 2부로만 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2220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네. 저도 벌어먹은 거 다 까먹었을 것 같은데 안 봐도 모르겠는데. 안 봐서 모르겠는데. 네. 아침 되면 좀 심해요. 지금 제가 털옷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털옷을 입고 있는 이유가 이 비염 때문에 이렇게 몸을 좀 따뜻하게 데워 놓으면은 비염이 조금 덜해져요. 그리고 우리 저기 베드로님이 또 좋은 거 보내주셔서 그걸로 이렇게 하니까 또 목도 좀 덜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약도 먹고 네 다 하고 있어요. 그냥 막 빨리 없애려고 빨리 겨울이 와라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신경 쓰지 마세요. 북한은 신경 쓰지 마시고 미사일 발사를 하든가 말든가 걔네들은 어차피 시장의 재료거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세상에는 지금은 악재가 많고 워낙에 이제 나쁜 소식이 많고 그지 같은 얘기가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부담감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끝에서는요 원래 다 그런 거밖에 안 보여요. 나쁠 때는 다 그런 거밖에 안 보입니다. 다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좋을 때는 세상 천지가 다 좋은 소식밖에 없어요. 악재조차도 호재로 바꿔요. 예. 악재는 어떻게 바꾸느냐? 막 시장이 좋을 때는요, 기업의 실적이 나빴어. 기업의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요, 이걸 악재로 인식하지 않고요, 다음엔 더 좋아진다. 네. 악재가 해소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더 올린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내려갈 때는 주가가 좋아도요, 다음엔 떨어질 거요. 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전쟁은 거기도 조만간 끝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아. 걔네들 지금 예비군 동원령 해가지고 군대 군사 동원령 해가지고 그 사람들 끌려가는 거 봤죠? 이거는요. 네. 아주 그냥 민심을 완전히 지금 박살낸 거예요. 네. 민심을 박살낸 거예요. 사람들이 러시아를 떠나려고 하고 있잖아.
러시아 시민들이 이제는 이것도 똑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삼전 A 먼 나라 얘기, A 코스피 먼 나라는 이야기, 나는 2차 전지를 행복하지 룰루랄라 그랬다가 이게 빠지니까 지금 아비규환이잖아요. 내 거를 치고 들어오니까 지금 아비규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을 막 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차피 러시아 군대와 우크라이나 이야기야.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뭐 관계 없잖아. 그랬는데 여기에서 뭘 했어? 군사를 동원한다고 하니까 전 국민이 완전히 공포심에 쩔어가지고 이제는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내 눈앞에 딱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없던 반발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제는, 네. 내부 세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냐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재료거리가 떨어진다거나 힘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마지막으로 빨리 해먹고 끝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한탕 하고 끝내야 되겠다. 이참에 모든 걸 걸겠어. 이런 약간의 도박 같은 겁니다. 도박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투매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파월 의장의 그런 자이언트 스텝 막 그냥 매파적인 발언, 원래 파월이 매파가 아니었어요. 비둘기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니까 요것도 지금 보면 다 막바지야. 모든 포인트가 다 막바지야. 모든 포인트가 다 막바지라면 이제는 이 변동성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반응을 이끌어내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네, 우리 방송은 너무 근데 여기는 힐링 캠프니? 왜 시장 걱정 안 돼? 너무 좋은데 지금 뭐 다들 뭐 하하호호야. 에라 시장은 시장이고 모르겠다 이런 젠장할 거 막 네. 어쩌다 우리 방송이 이렇게 됐어요. 이거 지금 고품격 프리미엄 증권 방송 아니요. 이거 세상에 지금 전 세계 월드 이코노미를 지금 우리가 그 토론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뭐 사실 맞아요. 걱정하면 뭐 할 거야? 네. 걱정하면 뭐 할 거예요? 2차 전지가 뭘 갔어요? 못 갔지. 놀아요, 놀아. 어차피 놀고, 시장에서 내가 안 팔면 돼. 내가 빚내 산 거 아니면 되잖아. 빚내 산 거 아니면 어쨌든 돌아와요. 뭐 반토막이면 어떻고, 반토막이 아니면 어때야. 네. 뭐 20% 마이너스 30%뭐 남으면 뭐 어때야. 네, 괜찮아요. 대신에 제가 하지 말라고 한 종목. 네. 지금은 뭐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식 자체를 사면 안 되는 건가? 네,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종목도 있잖아요. 많이 올라간 종목. 뭐 무슨 종목이라고 딱 꼬집을 것도 없어. 많이 올라간 종목만 안 사시면 돼요. 네, 따라가면서 매수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추격 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이거 깨지면 답이 없어요. 이거 깨지면 답이 없어. CGN 이런 거 진짜 답이 없게 되는 거예요. 카카오 이런 거, 카카오뱅크 이런 거 답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뭐 핵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러면 주식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잖아. 네? 주식이고 나발이고 뭐 세계가 망했어. 끝나버렸어. 그럼 뭐 다 필요 없는 거야. 뭐 그때는 뭐 돈 걱정을 왜 해? 그때 내 주식 걱정 뭐 달라고 해? 그잖아요. 근데 만약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랬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나서 주식 중개인이 막 뛰어왔어. 코스톨라니 씨 큰일 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코스톨라니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짐을 주섬주섬 싸. 뭐 하시는 겁니까? 주식을 파셔야죠. 그랬더니 됐어. 여행 갔다 올게. 그리고 가버린겨. 돌아와서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니까 주가가 폭등해 있네. 전쟁 기간 동안에 뭐였어요? 거래 정지잖아. 뭐 할 건데? 냅둬 그냥. 어차피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되는 거냐. 나라가 망하더라도 보전해줘야 되겠지. 그죠? 이거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내일 주가가 빠지네 안 빠지네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가는 것들은 많이 올라간 것들이 오랫동안 떨어지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주가가 올라가도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하라는 겁니다. 웬만한 것들은요.
웬만한 것들은 자 지금 이런 국면에 와 있다 칩시다. 이런 국면 이렇게 떨어졌어. 여러분들 주식 잘 보세요. 내가 올라간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 2만원짜리가 7천원까지 떨어져 버렸어. 올라간 게 없는데 그럼 냅둬 그냥. 네, 그냥 냅두세요. 마이너스 50%인데요? 자, 기준점 대비해서 밑으로 내려간 건 뭐라고 했어요? 저평가요. 저평가라고요. 이걸 저평가라고 판단하기 좀 애매하겠습니다만, 네? 근데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는 것들은 그게 아니라고요.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얘네들은 개 진상을 떨어도요. 그냥 냅둬. 다시 지 자리를 찾아간다고.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요렇게 해서 쭉쭉쭉쭉 가다 보면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다 보면 본전이 오고, 본전이 올 때 사람들이 흥분해서 많이 팔지만 그 이후에 또 더 많이 올라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개기시면 돼요. 나 지금 마이너스 50%인데요. 반토막 났는데요. 괜찮아. 누가 뺏어가는 거 아니잖아. 이 돈 누가 뺏어가요? 뺏어갈 겁니까? 안 뺏어가면 누구한테 뺏길 거요? 안 뺏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내놓는 순간 누가 집어갔어 오늘? 금융투자가 집어갔잖아요. 아이쿠야 고맙습니다. 이 귀한 걸 내놨네. 훅 들고 가. 그 버리는 거 아닌. 에이 버리고 말지. 에이라 그러고. 네. 주식을 슬그머니 내놓으니까 그놈들이 확 채가네. 희한하네. 주가 올려놓고 팔아먹겠지. 야 다시 살래? 좋다고 사지. 또 물려. 그게 바닥이에요. 야 다시 살래? 주가 올려놓고요. 자 떨고요. 팔았지. 사가지고 올려놨어. 다시 살래? 다시 사지. 또 떨어졌어. 또 팔아요. 다시 주웠어. 올라가면 다시 살래? 그런 게 뭐라고요? 오래 들었다 날았다 들었다 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요. 그게 바로 바닥에서 만들어지는 포인트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 과정 속에서 삐져나온 애들도 있어요. 미친듯이 또 많이 올라간 애들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 주가가 이번에 반등 나올 때는 2700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끝났냐? 그게 아니라 2700도 2700 나름이겠죠? 순식간에 올라가서 뚫어주는 2700원 여러분들 치지 않습니다. 상황이 흐름이 전체적으로 2700원 넘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자, 물갈이 타임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물갈이 타임. 물갈이 타임이 온다고 그랬어요. 보통 2에서 3년. 이거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 아시는 분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옛날에는 2에서 3년. 증권사 직원 중에 오래된 사람 얘기해야 돼요. 물갈이 타임이라고 해서 물갈이 타임.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을 싹 밀어내고 새로운 물을 받는 물갈이. 그게 2에서 3년입니다. 그 지금 좀 빨리 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싹 물갈이 될 때 새물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세요. 남아 있으면 돼. 왜 우리가 목욕물을 그 어항 같은데 물고기 키우시나요? 목욕물 하지 말고 어항으로 봅시다. 물고기요 이게 물고기.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머리에다 형광등 안 달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갈이를 해줘야 되잖아. 물갈이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반만 드러내. 그 다음에 쇠물을 부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갈이 할 때 여기서 빨려나가지 말라고 잘 붙잡고 계십시오. 네. 시장에는 어쨌든 새로운 자금은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언제? 시장 상황이 좋다고 생각될 때. 그 좋다고 생각되는 시점은 언제? 변동성이 커질 때. 왜? 가격이 싸니까. 하방 변동성이 커질 때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티가 안 나겠지. 파느라고 정신이 없을 테니까. 응? 파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네, 에라 일갈매도 에라 일갈매도 그냥 이것도 팔아 저것도 팔아 막 네 것도 팔아 내 것도 팔아 막. 지금 코인판도 난리예요. 코인도 난리야. 주식이 문제가 아니야. 코인도 아주 난리가 났어. 코인판도 엉망진창이고요. 주식판도 엉망진창이고요. 부동산도 엉망진창이고요. 투자라는 투자는 다 엉망진창이고, 또 투자가 아니고 다른 쪽에 하면 어때? 엉망진창. 다 엉망이에요. 다 엉망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 엉망인데 뭐 내 것만 엉망이 아니면 이상하지. 미친 사람들 틈에서 내가 정상이면 내가 미친놈이요. 아시죠?
장 빠질 때는 내 것만 용가리 통뼈로 잘 갈 수가 없다는 것만,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아 이제 주식 싹 팔고 진짜 인버스라도 지금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위치를 잘 지키셔야 되고,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을 아주 잘 짜셔야 되는 겁니다. 이 포트폴리오 전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숱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가지고 있는 종목이 분명히 튀어 올라가면 정말 회생이 불가능할 것 같은 애들도 막 튀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50%짜리가 갑자기 100%가 나와요. 이게 이 미친 장에서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들이 그런 것들이야. 내가 꼭대기 사가지고 끌려내리는 그런 시젠 같은 거, 카카오뱅크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카카오 고점에서 뭐 15만원대 이렇게 사가지고 들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라면 냅둬, 괜찮아. 밑에서 샀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밑에서 샀는데 이렇게 떨어졌어. 불쌍하니까 지나가던 나그네가 또 가져다 구해줄 수 있잖아. 네? 튀는데 본전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그때 파세요. 지금은 우상향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자, 주가가 튈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죠. 주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데 튀었어. 주가가 올라갔는데 튀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튀었어. 튀면 어떻게 해야 돼? 우상향 우ww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튀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를 기다릴 게 아니라, 에? 100%를 기대할 게 아니라 20이든 30이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딱 보고 나서 변곡점 보이면 바로 파세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다 100% 노렸을 만한 종목들이 뭐 BMT나 이런 것들 다 100% 노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면 한 순식간에 뭐 40, 50%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 노렸을 거란 말이야. 근데 100% 안 노리고 그냥 바로 팔았지. 왜 팔아요? 대성창투 이런 것도 50%씩 나올 때 바로 팔잖아요. 왜 팔아요? 변곡점이 나오니까. 이거 50몇 % 나와서 팔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처럼 쭉쭉 뻗는 장이 아니야. 잠깐만 애매해지면 바로 팔아요. 이게 뭐냐면 팔아먹기 위해서 올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팔아먹기 위해서. 딱 내보면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매물대가 있어. 물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매도가 굉장히 무서운 매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들 잘 들고 있다가 튀어.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해. 밑에 산 사람은 수익이겠죠? 다만 위에서 산 사람들은 매도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밑에서 팔아가지고 딴 돈 넘어가서 위에서 또 사. 이렇게 되면은 이놈도 깨지고 저놈도 깨지고, 이놈은 팔았더니 올라가고 내가 새로 산 놈은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절대 만들면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피곤한 상황이거든요. 놓쳐도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장이 많이 안 도와주면 본전까지 못 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뭐 애매한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50%짜리가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까지 올라가서 팔기 좀 애매하죠. 근데도 여기서 팔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 나올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종목 숫자 많이 늘리지 마세요. 네, 매수 맨날 하거나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계속 사는 거야. 뭐 상관없어요. 종목이 많을수록 나쁠 게 없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생각해봐요. 오늘 같은 날 전체 종목이 2,500개야. 근데 ETF, 인버스 나가는 거 ETF 빼고 나니까 실제로 올라간 종목이 50개도 안 돼. 우리가 이거 아까 시황에서 말씀드렸죠.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들 이렇게 살펴보시면 오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가 보여요. 여기 보세요. 상승률에 보면 뭐 상한가도 있고 뭣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쭉쭉쭉 보시면 전부 다 ETF예요. 보이시죠? 전부 다 인버스 ETF, 전부 다 ETF가 급등이에요. 네. 전부 다 ETF고요. 그리고 쭉쭉쭉 ETF 빼고 나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 299개가 이것도 ETF네. 네. 이거 뭐예요? 0.01. 299개. ETF 빼고는 50개도 안 돼요. 올라간 게.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 갖고 있으면 완전 룰루랄라 완전 멋진 거야. 에? 그 다음에 오늘 하락률 보세요. 하락률 블루콤이 오늘 하한가네요. 요거 왜 빠졌는지 몰라. 근데 블루콤이 하한가. 그 외에는 뭐 지금 다 뭐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 뭐 마이너스 나와봤자 뭐 10% 이제 10%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밑으로 가시면 300개 넘는 종목이 무려 8.7이야. 이거 처음 봐죠. 처음 봤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상황이 오늘은 마이너스 8%까지만 돼도 여러분들이 평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평균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자, 0에서 마이너스 8% 안에만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들 계좌가 오늘 평균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시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일희일비하지 말고 변화하는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네,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10% 오늘 마이너스 10%짜리가 있는데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오늘 마이너스 8.7%가 순위권인데 나 마이너스 10%야. 우려할 거 없어요. 네. 올라간 종목도 있는 것처럼 오늘 더 많이 내려간 종목도 있겠지. 근데 하한가는 없잖아. 그치? 네. 이거를 보시란 말이에요. 방송 제대로 또 안 들으셨어. 아까 깡깡님 평균이 아니고. 아, 근데 마이너스 25% 정도면 괜찮은데? 네. 마이너스 25%. 지금 마이너스 25%면은 시장 대비 나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시장이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그 정도면 괜찮은 거고. 코로나가 끝나서 모임이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10만 명이 돼야 돼요. 유튜브가 10만 명이 돼야지. 네. 모르겠네요. 뭐 나중에 강연회 같은 게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종목을 무작정 대책 없이 늘리지 마십시오. 종목을 대책 없이 늘리지 마시고, 네? 구독자 10만 명 금방 가지. 그럼 그래요? 여러분들이 1인당 10명씩만 데리고 오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1인당 10명씩만 데리고 오면 되지. 그러면 10만 명 금방 가네. 10만 명이 뭐야? 20만 명도 금방 가지. 종목수 대책 없이 늘리지 마세요.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다 생각되면 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하시면 되겠는데 그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네. 그거 아니면 종목수를 막 늘리지 마시고 늘리는 부분들 이런 거 좋지 않아요. 100만원씩 투자하는 거 계속 하셔도 됩니다. 계속 하셔도 됩니다. 계속 사셔도 돼요. 대신에 내가 종목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를 좀 해주셔야지 돼요. 이것저것 많이 사시면 좋겠지만 오늘 같은 날은 아까도 보셨지만 네 올라간 게 50개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1000개의 종목을 갖고 있었어. 그러면은 내 50개 올라간 종목이 다 포함됐다 치더라도 950개가 하락이야. 응? 950개가 하락이야. 그러면 이거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종목이 몇 개 된지 모르겠어. 한 50개 되나? 한 50개쯤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네. 이것도 계속 줄여야 되는데, 더 줄여야 되는데, 50개쯤 되는 것 같아요. 50개 좀 넘을라나? 네. 하여튼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플러스 단계 그래도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단 말이야. 네. 그 다음에 0. 몇 %짜리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4개나 있어, 올라간 거. 그러니까, 할만한 거지. 할만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뭐 몇 개가 올라가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게 중요한 거. 오늘 한국 알콜도 뭐 플러스잖아요. 네. 한국 알콜도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돼요. 내가 감당이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종목을 계속 사주는 거, 늘려가는 거, 이거 나쁜 투자 전략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돈을 버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이게 돈을 버는 방법은 맞아. 그런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종목을 계속 갈아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할 거면 하지 말라고. 내가 계속 살 수 있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거 할 거면 하지 말라고. 기존에 있는 포트를 뒤집어 엎는 거 하지 말라고. 그거 엎어가지고 주도주 산다고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근데 생각보다 보유 종목 300개, 500개 이렇게 되신 분들 많아요. 네, 종목 많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100개,
100개 넘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럴 때 되게 좀 힘든 게 좀 있지. 네. 힘든 게 좀 있지. 네. 그래서 신규 종목에 대한 부분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사고 싶은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장이 내려가 있고 가격이 다 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괜찮아요. 조금씩 사시는 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고 종목 숫자를 늘리는 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매수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뭐 계속 사시는 거는 어차피 떨어질 때 계속 사놓으면 주가가 올라갈 때 장이 올라갈 때는 거기에 대한 보답들을 다 받게 되어 있죠. 문제는 그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이게 길어지잖아. 이게 바닥을 지금 확실하게 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건드리라 이 얘기예요. 주가가 올라가기 못할 때는 그냥 버티기. 그 다음에 이 버티는 과정 속에서 미친놈들이 나오잖아요. 미친놈들이 나올 때 걔네들을 하나씩 각계격파해가지고 수익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자꾸 이제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 거는 못 가고 쟤는 잘 가네? 그럼 자꾸 팔고 저놈 가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시장이 지금처럼 변곡점이 나올 때 만약에 내일 반등 나온다 생각해봐요. 내일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좋다고 따라 들어가겠지. 내일 만약에 플러스 2%가 나왔어. 내일 만약에요. 시장이 미쳐가지고 네 플러스 2%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못 사가지고 안달 익었지. 오늘은 죽었다. 뭐 시장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뭐 계좌를 뽀셔버리고 싶어요. 뭐 오늘 그 그림에서 보이셨죠? 그림에서도 막 이렇게 망치 갖다 부시는 거지. 다 때려 부셔버릴 거야. 막 그렇게 하고 있었겠지만 내일 올라가면 또 생각이 다 바뀌어가지고 희죽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희죽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안 하셔야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사고 막 이렇게 나오면 결국에는 네. 자, 뭐든지요. 다 그 포지션이 있고 다 흐름이 있고 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일단은 바닥 근처 뭐 지금 뭐 변동성이 심하게 나와서 곧 반등이 나와. 지금은 이제 더 빠질 것도 없어. 뭐 공매도 이제 2차전이라서 더 나올 것도 없고 걔네들만 문제야.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해드렸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직 우리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할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뭐 방어주적인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날에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패턴들을 그린 종목들 걔네들로 들어가시거나 고배당주 들어가시라고 했잖아요. 고배당주. 근데 고배당주도 오늘 금융주 많이 빠졌지만 그렇지 빠지지 않은 고배당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들어가시거나 지금은 정책주는 내가 어제도 유료 방송에서 아주 그냥 네 화를 좀 냈는데 정책이 내가 지금 주식 이거 하면서 네 지금 내가 27밖에 안 됐지만 네 27살이잖아요. 27살밖에 안 됐지만 내가 주식을 그래도 20년 했단 말이야. 전문가 생활만 지금 17년쯤 되는 것 같은데 20년이 주식이 20년이 넘었구나. 그러면은 하여튼 뭐 그렇게 됐는데 전문가만 지금 16년인가 뭐 그렇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 정권이 몇 번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무지하게 바뀌었다고.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정책주가 못 가는 장은 내가 지금 이 처음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네 와 정책주가 왜 못 가냐고. 정책주는 원래 새 정부가 들어오면 걔네가 끌고 넘어간 게 공약이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 이건데 왜 안 나가냐고. MB 때는 4대 강이 가고 박근혜 때는 저출산이 가고 문재인 때는 대북주가 갔는데 지금은 뭐지? 뭐 희한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주는 제가 요즘에 되게 고민이 많아요. 이거 잘못 들어갔나? 이런 생각도 막 한다니까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 이거 뭐지?
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실망하지 않게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부에게 바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 꿀 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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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을 그냥 다 퍼먹고 있어. 우리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씨 꿀인데 막 퍼먹고 있어. 아씨 기분 나빠. 아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왜냐면 경기가 좋아질 테고 뭐 그냥 뭐 하는 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 뭐씨 우리한테 우리가 꿀을 좀 받아 먹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다 퍼먹고 있으니까 아 꿀 빠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문제예요. 네. 아무튼 네. 아 이번 정책주들은 조금 기다려 보자고요. 이거는 근데 정부가 들어섰으면 정책이 안 갈 수는 없어요. 정책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정책주들은 일단 좀 많이 내려주면 기다려 보고요. 시장 활성화 정책이 이제 곧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 활성화 정책이 좀 나올 것 같고 시장 활성화 정책이 나와야지만이 그래도 뭔가 나오지 않게 생각돼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연기금도 매수를 좀 해준다거나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네 뭐 좀 봐봐야 되겠지. 네 봐봐야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아무튼 뭐 증시가 많이 답답합니다. 답답한 것도 많고 뭐 화나시는 분도 있고 네 괜히 또 오늘 술 한잔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막 그러시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네 그래도 툼에도 나왔고 네 RSI도 더 밑으로 떨어져 있고 분위기도 그래도 이제 아주 개판이잖아요. 네 분위기가 개판이니까 분위기가 개판이니까 오히려 잘 된 거야. 바닥에서 개판은 그냥 어울리는 단어예요. 바닥에서 개판은 어울린 거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좀 열어봅시다.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시장이 아이고 많이 힘들죠. 내일은 올려줄게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고 어차피 여러분들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그 되게 웃긴다?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몸에는 사리가 막 생기고 있어. 이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그 주식에는 그런 게 있다면서 십자가. 이걸 짊어지면서 인내를 하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는 거야. 근데 몸에서 사리가 막 생기고 있고. 자, 이거 괜찮은데? 네. 종교는 자유가 있으니까. 네. 자, 그거 지나고 나면 뭐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등 때까지만 더 참읍시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그때 주식은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완전히 뭐 다크로기 상태로 뻗어버릴 때 사실 지금은 진짜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는 주식 그만하겠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뭐 부정적인 이야기 막 그냥 시장 좀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러면 욕부터 나온 사람도 있어요. 네? 욕부터 나온 사람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갑자기 그냥 막 화가 몸 안에 있어, 그냥. 주가가 빠지니까 화가 몸 안에 있어. 그래가지고, 내일 올라갈 수 있어요. 걱정 마요.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막, 벌써부터 말이 딱 그래. 눈이 이렇게 뜨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일도 빠질 거야! 막 그러면서. 아니, 그 빠져서 좋은 게 뭐가 있어? 당신 주식 안 해? 주식 갖고 있는데 내일 더 빠질 거래. 이게 뭐가 좋은 거야? 이거를, 나쁘게 하지 맙시다. 나쁘게 하지 마시고 요즘에 이렇게 그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리면 대바닥이 오고 있다 보시면 돼요. 대바닥이 오고 있다. 네, 대바닥이 오고 있다. 그럼 이 이야기 들으면 또 바닥이라더니 씨 언제 바닥이냐 또 떨어지기만 하는구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네, 내가 바닥이 오고 있다 해가지고 오늘이 바닥이라고 얘기 안 한 거야. 그지? 내일이 바닥입니까? 내일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말 수가 없어.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항상 저는 정해놓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뭐가 만들어졌을 때, 뭐가 분위기가 됐을 때. 지금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보너스일 수도 있고, 진짜 무슨 뭐, 그냥 개판을 치러도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조만간, 네, 이러다가 뭐가 나오느냐? 이러다가 뭐가 나와요? 폭동이 일어난다고. 폭동. 왜냐면 전 국민이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 된 거야. 전 국민이 부채가 어마어마한데 이게
이 가계부채가 왜 늘어난 거야?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늘어난 것도 있고 투자해가지고 늘어난 것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런데 금리가 치솟고 있어. 여기다가 투자한 자금은 떨어지고 있어. 이게 얼마나 개같은 일입니까? 이런 상태에서 제정신을 잃는다는 것 자체가 희한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이거라도 건지자라고 팔아버리고 다시 열심히 일하러 가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차피 버텨. 네. 버티세요. 여러분들이 이 꽉 깨물고 버텨야 돼요. 이렇게 버티려고 버티라고 건우요 버텨 실정님 이렇게 버티라고요. 버티시면 뭐가 오느냐? 이 돈은 내 돈이잖아. 빌린 돈 아니죠? 빌린 돈이면은 문제야. 근데 빌린 돈 아니면은 그냥 어디다가 못 파는 예금에다 넣어놨다. 개인연금에다 넣어놨다. 아니 못 파는 거에 넣어놨다 생각하세요. 이거 어디다가 집어넣어놨다. 엄마한테 맡겼다 생각하세요. 엄마한테 맡기면 못 받으니까 그렇게 맡겼다 생각해요. 사실 어렸을 때 엄마한테 돈 맡기면은 돈 못 받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자라면서 그 돈의 이상을 받았을 테니까 이거는 아까워하면 안 돼. 그러니까 돈 이렇게 넣어두고 그냥 여러분들 놀러 다녀요. 그냥 놔두고 가끔씩 특별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벤트가 생겼을 때, 주가 좀 올랐다 생각됐을 때 그때 하나씩 튀는 것들 잡아가지고 팔아먹어. 그게 오늘 탁 튀고서 끝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유 나 그냥 나갔다 왔는데 똥 싸고 왔는데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건 괜찮아. 냅둬도 돼. 옛날에는 단타 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서 상한가인 거 보고 똥 싸러 갔다 왔더니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옛날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 그런 단타 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되겠느냐? 하루 정도 올라갔다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게 편안하게 보세요. 뭔가 하루에 뭐 장 끝나고 이렇게 계좌 한번 들여다보시고 뭐 특별한 게 있었나? 이거 좀 많이 튀었네. 그럼 내일부터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그놈 팔아먹거나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거든. 네. 그러면 돼요. 네. 그러면 됩니다. 수익 나는 게 뭐 얼마나 많든 적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단풍이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5,000원 감사합니다. 단풍이는 벌써 사람 같아. 뭔 말하면 이렇게 잘 고개 갸우뚱하면서 잘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주식수 잘 들고 가시고 저도 주식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저는 다시 더 살 거예요. 다음 달 돼도 또 살 거고 뭐 계속 살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많이 물렸잖아요. 네 나도 뭐 물렸다고 표현해야 되나? 네 아직은 뭐 이제 이 수익 난 거 다 까먹었어. 수익 난 거 이제 다 까먹은 것 같아. 이제까지 떨어졌으면 계좌는 안 들여다봤는데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뭐 될 것 같고 변동성이 일단 커졌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변동성이 커진 시점은 항상 반대급부적인 이야기가 분명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이기나 그거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있죠. 네, 이거를 이 주식을 자식에게 물려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일단 집어치우고요. 누가 이기나 보자 이놈들아. 내가 뺏기나 보자 이놈들아. 내가 질까 보냐 이런 생각으로 그냥 꽉 깨물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또 이 방송을 보고서 비관론자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나오겠지. 네 그런 거는 이제 네 어차피 네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개가 아니니까. 네 그런가 말든가. 네 비관적인 생각해봤자 여러분들 남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아우 그냥 죽을 것 같아. 아우 힘들어. 그럼 진짜 힘들어. 근데 괜찮아. 오늘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는 거야. 응?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는 거지. 그잖아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 없고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 처음부터 진입하는 그 진입로가 다르단 말이야. 그 걱정하지 마요. 어차피 주식은 그 아무리 진짜 뭐 다 해봐서 알잖아. 안 해보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해봐서 알잖아. 이런 거 해봐서 알잖아요. 이때는 주식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 이런 얘기들. 네. 이런데 무서워서 이럴 때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주식이 막 조정을 받을 때 누군가가 주식 때문에 죽었다, 투자 비관에서 자살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바닥이라고 그랬어. 이런 날도 있었는데 지금 뭐 이런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오스템? 그러니까 네 거지가 배가 부르면 동냥을 못한다 그랬어. 배부른 거지한테는 누가 동전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긍정의 생각 하나가요. 긍정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다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데 경제 상황 얘기하는데 무슨 놈의 긍정이고 나발이고 있느냐. 주식의 약 8, 90%는 전부 다 뭐예요?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 밀리지 마세요. 우리가 그거 하나만큼 자신 있잖아. 그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내가 주식이 마이너스지 내가 가오가 마이너스입니까? 내가 그 가오 말고 뭐라 그래?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훅가시 네? 그잖아. 정신력으로 버티세요. 할 수 있어. 못할 게 뭐가 있어. 뭐 다 했는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정도 다 버티고 뭐 자산의 절반이 날라가고 말이야. 그 뭐 박살나고 뭐 그냥 세상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그런 상황에도 다 버티고 일어나고 더 수익만 많이 했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막 의기소침해 가지고 뭐 어떡합니까? 뭐 그냥 네. 뭐 다 팔아야 되나요? 이제는 끝났나요? 뭐 끝나기는 뭘 끝나기는 잘 들고만 있으면 돼요. 잘 들고만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나한테 분명히 고마워할 날이 올 겁니다. 뭐 여기서 뭐 계좌를 바꾸고 뭘 어떻게 하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심리만 네 여러분들 잘만 버티세요. 잘만 버티면 돼요. 버팁시다.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버티라고. 그것도 못해? 버티는 것도 못해? 계좌 들여다보지 마. 그러면 들여다보지 말고 그냥 냅둬.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 봐요. 그것도 안 되면은요 어디 깜빵이라도 갔다 어디 좀 다녀와. 군대 갔다 와. 군대 다시 가. 그래서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요. 네 이 빠진 날이 있으면 또 그만큼 보상을 해주고 올라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하락할 때 빠지면서 올라가고 빠지면서 올라가면서 계좌는 점점 회복을 해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바닥에서 나타난 변동성은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고요. 군대 다시 들어가는 것은 요즘에 근데 군대 해볼만 하겠던데 200만원 준다며. 200만원 줘야지 뭐. 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장에서 또 무거운 이야기하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시장이 안 좋아져야 될 이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딴 거가 아닌 것 같아요. 뭐 금리를 얼마가 올리고 뭐 간단하게 얘기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략만 아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 그럼 뭐 어쩌라고. 지금 떨어졌는데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라는 거에 대한 대책만 세우세요. 그죠? 그게 핵심이잖아. 내일 주가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또 박수 치고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주식 뭐 별거 있나? 네. 웃으면서 사세요. 괜찮으니까. 네, 내일 또 무료 방송 할게요. 내일 낮에 14시에 무료 방송하고 그냥 여러분들 일단은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주무십시오. 또 밤새도록 그냥 미국 주식 쳐다보는 거 올라가네 내려가네 막 그럼 쳐다보지 마시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전부 다 네, 정리해서 또 시황으로 녹화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시황 보시고 내일 낮에 14시에 방송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오셔서 그다음 88도 같이 하니까 그때 오셔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푹 주무세요. 술 드시지만 이제 술 그만 드시고 네, 푹 주무시고 다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여유 있게 네, 그렇게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